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산 아파트 51% 오를 때 서울은 얼마나 오른지 아십니까? 148%. 와, 이거 거의 뭐 3배 정도 올랐네요. 양극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지방에 있는 아파트의 간극이 이 정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도 뭐 지방에서는 가장 이 부동산이 아주 강력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온 그런 어떤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비교할 때 게임이 안 되네. 그래서 서울 부산 아파트값 10년 만에 2.1배에서 3.5배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게 그냥 서울과 지방의 간극차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강남권과 비강남권, 그리고 서울 중심과 서울 외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이 서울 핵심 노른자 땅에 위치한 아파트만 가치 확대, 증대라는 어떤 뭔가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이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비정상적인 이 밸런스가 깨지는 양상으로 가게 되는 건데, 뭐 경매 시장에서는 음마 아파트 반쪽짜리도 좀 통할 만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뭐 경매 시장에도 뭐 불을 토하는 엄청난 뜨거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일명 지분거래. 이 경매 시장에서 지분거래는 굉장히 좀 피해야 될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얼기설기 얽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낙찰받았는데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뭐 엉뚱한 어떤 권리관계 때문에 골치 아픈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마아파트 지분거래가 무려 14억 3천에 거래가 됐어. 정말 기가 막히죠. 이거 뭐 반쪽짜리 음마아파트라도 뭐 이거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강남과 비강남권에 굉장한 어떤 선호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남 쪽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더욱더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메이플자의 입주권이 무려 20억 더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까지도 전해지고 있고요. 아니,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에 가서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자금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차곡차곡 그동안 모아왔던 이 자기의 그 통장 안에 현금들을 가지고 뭔가 좀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출입구를 좀 열어주는 그런 어떤 제도였는데, 이거 완전히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니.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무주택자가 혜택을 봐야 하는데, 이게 워낙에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미분양이 뜨고 또 이게 악성 미분양되고 무순위로 넘어가면서 유주택자들이 찝을 수 있는 또 이 파이가 됐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서울의 핵심 입지에서 요새 분상제 가격 달고 오는 아파트들은 뭐 완판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굉장히 분상제가 비강남권까지 그냥 확대됐을 그런 당시에는 이런 어떤 이 부작용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비강남권도 분상제가 확실히 정착이 되는 와중에 싹둑 잘라버리고 강남에서만 분상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양상이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메이플자의 5구제곱 입주권이 분상제가 적용됐을 당시의 가격이 17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대 매도 호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2억 원. 와, 이거 입 벌어진다, 입 벌어진다. 입 벌어지다가 그냥 턱 빠지겠네. 아니, 거의 2배 이상을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분상제가 완전히 지금 이거 왜곡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상제 없애야 된다는 이 엉뚱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분상제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 무주택자에게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이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무주택자라면 강남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꼭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죠. 강남에서 이번 달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큰 혜택이 뭐겠어? 당연히 가격이겠죠. 잠실 르엘 대표적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이번 달에 분양하게 됩니다. 여기가 잠실역을 물고 있고 몽촌 토성역도 뭐 물고 있고, 옆에 뭐 잠실 레면 아이파크까지 뭐 딱 하고 뭐 버티고 있는 그런 입지 절정의 아파트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뭐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가격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호 타입이 11억, 5일 타입이 13억, 5구 타입 14억, 74 타입 17억.
어찌 보면 이거 허걱하는 느낌마저 들어요. 아, 이거 10억이 넘어가는 신축 분양가를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지?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주변 시세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전세가도 거의 지금 나오는 이 신축 분양가, 강남에서 나오는 신축 분양가하고 맞먹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전세 보증금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라는 어떤 이 이점을 좀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0평대가 이제 잠실 루엘이 뭐 14억에서 한 17억 정도 나온다고 치면, 여기 지금 뭐 당장 시세가 뭐 27억 가까이 되는데 당첨되자마자 10억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남에서 분양하는 분상제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곳, 아크로드 서초, 여기도 분양을 하죠. 신동아 아파트 1157세대를 재건축하는 그런 어떤 아파트 단지인데, 서초 그랑자이 아파트가 뒤에서 백업을 딱 해주고 있고, 우측에는 또 레미안 리더스원도 지금 뭐 옆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분상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구제곱이 한 17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74제곱 21억, 84제곱 20. 야, 무슨 억이 무슨 누구 집 개 이름이냐. 그냥 뭐 막 쏟아지는 그냥 어마무시한 분양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귀퉁이에 딱 붙어 있어요. 서초 STG가 27억 합니다. 17억 분양가면 당장 뭐 당첨되자마자 뭐 10억의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로또 하면서 그냥 막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드는 건데, 무주택자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큰맘 먹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는 게 전세 보증금 확보할 수 있다니까요. 강남 쪽이기 때문에 뭐 강남 쪽이 요새 뭐 10억 이상 전세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신축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전세가가 지금 반대로 오름 추세로 가고 있어요. 충분히 내가 여기 당첨되면 내가 기본적으로 현금이 안 깔려 있어도 전세 보증금을 우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라고 해서 뭐 강남에서 몇십억 분양가로 나온다 해서 입 딱 벌리고 그냥 손절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주택자가 혜택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양가 상한제 유주택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 무주택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 괜시리 내가 그냥 강남 투기판 저 부동산 공하고, 물론 몸소리가 쳐져요. 근데 이 핵심 입지에서의 이 부동산의 우선순위는 무주택자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요. 분상제 아파트는 유주택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 강남 입지 특징 아닙니까? 뭐 완전히 막 뻥뻥뻥 튀겨지는 그런 어떤 이 시세 차익, 또 시세의 어떤 그 우상향 곡선들이 뭐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이렇게 나온다 해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딱 가지시고 어느 정도 내가 준비해왔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이 레벨을 좀 낮춰서, 나는 이거 10억 넘어가는 아파트는 안 돼. 아주 당연한 결정이죠. 합리적 결정입니다. 고점에 집값 물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강남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조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니면 대방에서 나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접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여기 날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6월 10일, 오늘 6월 9일이니까. 분양가가 7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방 쪽의 신축 분양 아파트 20평대면 요새 비강남권은 뭐 10억, 11억 하는데, 7억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 평수가 좀 작아. 20평대 정도. 20평이나 24평이나 뭐 체감적으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장으로 나오는 평면은 20평대는 24평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두세 대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 내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7억 4천에서 7억 6천까지 나오게 되죠. 입지 굉장히 좋습니다. 앞쪽으로는 여의도가 딱 버티고 있고, 바로 뭐 도보로 1분 대방역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죠. 노량진 뉴타운이 아마 완전체를 이루게 되면 여기 엄청난 후광 효과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교통 좋지, 앞에 여의도 업무시설 뭐 완전히 완벽하게 지금
구축이 돼 있지. 그리고 우측으로 노량진 뉴타운이 뭐 새로운 어떤 뉴타운의 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되는데 여기 신길파크자이가 주변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20평대가 거의 한 14억 정도 되기 때문에 반값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이라 볼 수가 있겠고, 발코니 확장 비용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네요. 보통 민간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뭐 어마무시하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분양가 7억에 발코니 확장비 뭐 600 정도면 뭐 땡큐죠. 그러니까 이 자격 조건 잘 확인하시고, 내일 6월 10일부터입니다. 이틀 동안 이 접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평면도 보시면 20평대지만 알파룸이 있잖아. 침실 하나, 둘, 그리고 드레스룸 들어가 있고요. 알파룸이 아마 침실 3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평 같은 경우는 침실 1, 2, 3가 나오는데 20평대이기 때문에 1, 2, 3는 뺄 수 없고 알파룸 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공간 구성도를 좀 최대한 확장시킨 거고, 드레스룸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20평대에서 최대한 뺄 수 있을 만큼의 공간 활용도를 굉장히 높인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사시는 분이 장땡입니다. 100% 우선 공급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줍줍이라도 총 자산 보유 기준 이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3억 5천을 넘지 말아야 된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월 평균 소득 기준도 뭐 4인 기준, 5인 기준, 3인 기준, 자기가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입지 굉장하죠. 대방역 1호선 뛰어가면 30초야. 그 정도로 엎어지면 코다할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데, 도보로 1분, 넉넉하게 걸어가도 도보로 충분히 1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앞에는 색강,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하면 여의도 업무 지역이 딱 펼쳐지고요. 우측으로는 노량진역. 제가 말씀드렸죠. 노량진 뉴타운이 아마 서울의 뉴타운 중에 가장 강력한 어떤 이 견인력을 가질 수 있는 뉴타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교통 호재가 너무 많아. 그리고 동작구 수방사 부지도 뭐 비교적 가까운 편이라서 굉장히 이 동조화 효과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공공분양이라서 재당첨 제한은 10년 걸려 있고요. 전매 제한 3년. 제일 중요한 거 거주 의무가 3년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를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되겠고, 신청 일시는 6월 10일 내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공공분양이라서 이틀 받죠. 10일 3일이네. 이틀이 아니라 12일. LH 청약 플러스에서, 청약홈 아니야. LH 청약 플러스야. 그러니까 나한테 좀 뭐라 그러지 마. LH 청약 플러스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나와요. 성남 A2 블럭. 야, 여기도 뭐 입지 장땡이죠. 남위례역하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고, 초등학교 가깝지 고등학교 가깝지, 거의 초품화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위쪽으로는 위례 쪽하고 이 교집합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고, 우측으로는 또 성남 쪽, 산성역 쪽하고 가까운 또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어찌 보면 성남이라고 말하지만 위례 쪽하고 접근성이 더 가까울 정도로 굉장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례는 평당 4천만 원인데 이는 평당 2천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요. 5제곱에 6억대로 나왔습니다. 와, 이거 위례가 가까운 아파트, 거의 위례 아파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6억이라. 위례에서 아마 20평대가 거의 13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공공분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 1503호, 호수도 굉장히 좋아요. 15층에 위치한 그런 아파트 단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 산성역 포레스트야, 성남 쪽으로 들여다보면 20평대가 10억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위례 쪽은 위례역 프루지오 6단지가 14억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값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남위례역이 가까우니까 도보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이 도보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뭐 발코니 확장비도 600만 원 정도. 굉장히 싸죠. 보통 민간 분양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단지 배치도 남동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OB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죠. 서울 대방하고 성남 복정. 침실 2개, 알파룸이 끼어 있는데 이 알파룸도 역시 침실 3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24평 같은 경우는 침실이 3개인데 20평 같은 경우는 알파룸으로 이렇게 민간 아파트는 뭐 짤 없습니다. 그냥 이 공간 다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 택지 가격이 비싸니까 평면도를 최소한 컴팩트하게 꾸미기 때문에 알파룸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뭐 상당히 좀 내실 있는 그런 어떤 평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총자산 비율도 뭐 3억 5천 넘지 말아야 될 것 좀 명심을 하시고요. 월 평균 소득 기준도 잘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PC, 인터넷, 모바일 신청으로 가능하는데 이것도 LH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LH에서 요즘에 이런 어떤 이 좀 파격적 조건을 가진 몇 년 전 분양가로 이 줍줍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LH는 주로 뭐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자기 자산과 소득 기준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해당 사항이 없으면 아예 그냥 실격 처리 돼버리기 때문에 뭐 이거 기본적인 어떤 자격 조건에서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부적격 나지 않게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 부동산의 그리고 지방 부동산의 이 격차, 양극화 현상은 결국에 가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로또 청약으로 변질이 되면서 오히려 완전히 그냥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투기판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기본적인 이유는 공급이 너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뭔가 좀 책임지고 빵빵 쏟아져 나와야 하는 어떤 공급 물량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확실하게 이제 새 정부에서 공급을 책임지고 뭐 엄청나게 좀 푼다는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집값 조정은 이런 어떤 다량의 공급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해결되리라 보입니다. 아무튼 기회를 잘 잡아서 진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뭐 부동산 기조가 굉장히 지금 혼조세로 보이지만 앞으로 이 서울과 지방과의 어떤 가격차, 집값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강남과 비강남권도 더욱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비강남권도 분상제가 필요하다. 그만큼 이 서민들이, 무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이 초기 비용을 좀 확실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공공분양은 대부분 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격을 지금 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급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때 뭐 굳이 민간 아파트 고점 분양가 물 필요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의 수위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하나하나 징검다리 놓듯이 잡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람 복도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